헬로 에브리원, 수학하는 타스쌤입니다. 어떻게 공부 잘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 2차 방식의 판별식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얘기들입니다. 봤던 얘기인데 정리 한번 간단히 좀 하시고,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너무 학생들이 너무 친해요. 중학교 때 너무 많이 썼다고. 그래서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정리 한번 잘 하신 다음에 언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지는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개수가 실수인입니다. 뭔 말이에요? 여기는 A, B, C가 실수만 돼야 얘가 판별식이 가능하세요. 판별식 어디서 생겼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서. 우리 근해 공식 배운 거 기억나시죠?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했잖아요. 판별식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루트 안에 있는 값. 이 자리를 이제 우리가 라디티라고 많이 쓰는데 이게 디스크리미넌트 약자에서요. 그래서 이제 라디티라고 고등학교 수학에 쓰시면 이게 다 판별식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실수가 되겠죠? 그게 이제 이 얘기고. 얘가 음수가 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허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근이란 말이죠. 이거를 허근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언제 쓴다? 개수가 실수일 때 쓴다,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개수가 실수인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래프에 대한 의미 파악을 좀 하고 갑니다. 이차함수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두 개가 근이 생기세요. 이런 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는 거고. 언제나 그때는 판별식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시면 플러스일 때 근이면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x축에 딱 접해요. 이렇게 한 점에 살짝 만납니다. 이걸 접한다 그러죠. 접한다. 이런 걸 우리는 중근이라고 그래요. 중근. 겹치는 중, 겹칠 중입니다. 겹칠 중. 근이 겹쳤다는 뜻이세요. 가운데 중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 실근이거든. 실근. 왜? 실제로 만났어요. 그런데 얘하고 차이점은 얘는 근이 무조건 서로 다른 근이 나오는 거고 얘는 중근, 같은 근, 근이 겹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되셨을 때예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근이 2 해서 2가 겹친 거거든. 이런 걸 중근이라고 하는데 언제냐? 얘가 0 될 때. 얘가 0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럴 때 중근이 나온다는 거고. 근이 한 개 있겠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애울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얘가 아까처럼 허수가 되면 판별식 값이 실제는 이 그래프랑 안 만났어요. 그럼 실근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는 근이 없는 거라고. 그럼 무슨 근 생긴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긴다. 허근입니다. 근데 이 허근은 이 전체가 다 실수인 이상 절대 하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두 개가 나오십니다. 언제? 여기가 실수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판별식을 언제 쓰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막 실근, 허근 뭐 무조건 쓰던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프 상황을 보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판별식은.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게 판별식인 거지 무조건 근만 나왔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기본 논리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단데 이 얘기들을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i가 들어있네요. 방정식 안에. 그럼 여기가 i가 들어가고 여기도 i가 있어서 이건 실근일 때가 아니에요. 실수일 때가 아니라 근이.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실계수라고도 하는데 실수인 계수, 실계수. 실계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은 우리는 근해 공식, 판별식을 적용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해를 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분해를 하다 보면 숫자를 너무 키워놓든지 복잡하게 주면 우리가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 그래서 적당히 나오게끔 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 이렇게 찍고 싶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니까 이게 나온다고.
아, 이거 x-2, x-1 플러스 i 이렇게 분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는 2 또는 1 플러스 i라는 글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예요. 여러분이 자주 봤던 형태가 아니죠. 하나는 실근이고요, 실수고요. 얘는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존재해서 봤던 형태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식 속에 i가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실수일 때나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 방정식은 특수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 허수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i가 껴있는 이런 방정식들은 여러분이 문제 좀 푸시면서 이런 계산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러라고 예제 한번 들어드린 거고. 판별식, 근형식 쓰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예제 하나 해볼까요? 다음에 대한 2차 방식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2차 방식은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값 찾아라. 자, 실근이란 표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프를 두 가지를 보유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와 X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접해서 딱 한 점에 접하는 바람에 중근을 갖는, 이것도 실근이거든. 이 두 가지를 합치셔야 돼요. 그래서 large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허근 얘기는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4x 플러스 2k 마이너스 6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을 쓰자고. 그런데 4분의 d를 쓰는 게 좋겠죠? 4분의 d는 그 2배짜리 공식에서, 근해 공식에서 숫자를 띄어낸 앞에 b가 짝수가 나왔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수학하는 놈들끼리는 다 알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띄니까 2가 되거든. 근데 이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푸시면 돼요. 판별식은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라고. 그래서 이 k 값이 작거나 같다 10이 돼서 k는 작거나 같다 5가 되는 거고. 두 번째,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k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얘는 허근을 갖는 거니까 여기 2배짜리네. 4분의 large d라고 쓰겠습니다. b'인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시면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크다 0보다.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값은 0보다는 크고 작거나 같다 5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정수 k 값의 합이니까 1, 2, 3, 4, 5까지 가능하겠네? 답은 15라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기본적인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가장 흔하게 나오는. 여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예제 하나 해볼까요? 생각보다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학생들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드나 봐. 자, 이게 방정식이 있는데 우선 m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복잡해 보여요. 첫 번째가. 근데 우선 그건 나중 얘기고 그냥 2차 방식이 있는데 이 말 때문에 애들이 혼돈을 많이 하세요. 자, 첫 번째, 방정식을 푼다는 건 근이 중요한 거예요. 근. 그쵸?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첫 번째 표현은 이겁니다. 이거. 중근. 중근을 갖는다. 근데 m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m이 얼마든지 간에 중근을 갖는다예요. m이 1이어도 중근이 나와야 되고 m이 3이어도 중근이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근이 먼저인 거야. 중근이. 그러니까 이 판별식, 이 2차 방정식에 다 쓰겠습니다. x제곱 2배 m 플러스 2a 마이너스 1x 더하기 m제곱 b 플러스 2 이퀄 투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가 1번이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중근 판별식 고령 2배짜리네. 4분의 large d m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값이 0이 나오더라. 이게 1번이라고요. 중근입니다. 중근. 그런데 정리 좀 할게요. m제곱 지워지겠네요. 4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am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m 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이제 m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서 표현이 필요한 게 m 값에 관계없습니다. 자, 중근이 나온다고 우리는 문제를 푼 거예요. 자, 순서를. 근데 m이 얼마든 간에 항상 얘가 성립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등장한 거예요? 항등식. 선생님이 자주 쓸 거라고 말씀드렸죠. m이 얼마든 간에 항상 이 식에 성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m이 있는 건 있는 것끼리 없는 건 없는 것끼리 묶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됐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m 더하기 4a 제곱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 이 m이 얼마든 간에 항상 0이 되고 싶으시면 아, 이거 0이고 이거 0이구나 라는 풀이법 자주 봤죠 이미? 이렇게 푼다고요. 얘가 얼마든 간에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면 0 되겠지.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셨어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보니까 좀 이게 정리해야 되네. 2a 마이너스 1제곱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값이 0 돼야 되니까 이 값하고 b 플러스 2가 같아야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더니 이게 마이너스 2네요. 4.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b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b가 2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맞죠, b?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겁먹지 마시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하나 해볼까요? 다음에 대한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중,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지 않는 표현,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의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얘만 가져도 되고, 얘만 가져도 되고, 둘 다 가져도 되고, 이게 포함된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의 허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 중에 가장 작은 거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둘 다 실근을 갖지 않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적어도 하나가 허근을 갖는다는 말은 둘 다 실근을 갖지 않으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방정식에 4분의 d를 쓸게요. 9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를 가질 때. 됐어요? 7k 작거나 같다 14, k는 작거나 같다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 번째 거. 얘도 지금 라지 d를 써야 되겠네. 2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배 k제곱 마이너스 3.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실근을 갖는다. 4k 제곱 지워지네요. 4k.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어딘가에 k축이 있어요. 자, 문자가 k짜리니까요. 자,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좀 진하게 해서 진하게 그리면 눈이 들어가는 거죠.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가겠네. 이렇게 이 파트와 마이너스 4분의 13 얘도 눈이 있습니다. 진하게 다 그려주시고 이렇게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 파트가 돼서 여기 영역 여기 파트에 속한다면 둘 다 실수를 갖는 거예요. 실근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렇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실제 답은 K는 는을 빼서 마이너스 4분의 13을 빼고 이렇게 될 때와 여기 2를 빼서 이렇게 될 때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세요. 이해할 수 있죠? K의 최소값, 자연수. 이는 는이 빠졌습니다. 는이 없는 거예요. 여기 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답은 최소값이니까 3 이렇게 써야 되겠네. 겁먹지 마시고 이런 표현들 잘 좀 익숙해 놓으시게 하고. 됐죠? 한번 좀 풀어보시기를. 다음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x에 관한 2차식이 있다. 그런데 얘가 또 중요한 편 나왔네.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 또 나왔네요.
무슨 표현이다? 항등식 표현이다. 아, K가 얼마든 간에 성립한다는 얘기구나. 까지야. 그런데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여기는 2차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뭔가 잘못 썼습니다. sorry. 여기 이거 빠져야 돼요. 이거 없어야 됩니다. 미안. 방정식이 아니니까. 2차식입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이거 잘못 썼네. 자, 좀 이해해 주시고.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K는 나중 얘기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 제곱식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 x가 1이니까 얘가 1 쓴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얘가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a, b 얼마냐.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방정식으로 바꿨다고 봅시다. 그럼 방정식을 바꿨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근. 방정식을 바꿔야 중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배 k 플러스 ax k제곱에 3k-b equal to 0이라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중근을 갖는구나.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방정식이라는 건 방정식 내에서 중근, 뭐 허근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거든. 됐죠?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다더라. 그럼 뭐 해야 돼? 4분의 라지 판별식 이 있으니까 k 플러스 a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에 3k-b equal to 0이 성립해야 된다더라. 언제? k가 얼마든 간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k제곱 지워지겠죠? 2a 마이너스 3k k가 있는 거 없는 거 a제곱 플러스 b equal to 0 이렇게 되겠네요. k가 얼마든 간에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 되고요. 얘가 0 되면 돼요. 얘가 얼마든 간에. 그죠? 자주 쓰는 풀이법입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A는 2분의 3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올 거고. 이게 답이십니다.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과 중근은 같은 말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우지 말자고. 애우지 말고 얘가 완전 제곱식 된다는 얘기는 이걸 방정식으로 고쳤을 시에는 중근이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므로 판별식 굴령을 쓰면 나온다더라까지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한 방에 확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수학 안 늘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이해하시면서. 되셨죠? 자, 이제 선생님이 오늘 판별 시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확장을 해서 간 겁니다.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 예제를 풀면서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근각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See you again.